2023년 9월 23일 토요일 현지 시각 오전 8시 47분입니다. 여기는 대만 타이완 수도 타이베이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탔고요. 아까 이제 타오유안 공항에서 중리 서비스 에어리어까지 45 대만 달러 주고 왔고, 다시 거기서 똑같은 버스예요. 형태는 똑같은데 다른 버스로 갈아타고, 버스의 구조나 이런 거 똑같고 저도 똑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일 앞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편하게 이제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 프리웨이라고 얘기도 하네요. 고속도로 공도 뭐 이렇게 적혀 있던데, 한자로는 눈이 시원하다. 정말. 네, 이제 가오슝으로 갑니다. 가오슝 4시간 정도 걸립니다. 4시간 20분? 30분 정도 소요된다 그러고요. 9시라고 치고 넉넉하게 오후 1시 남짓 하면은 도착할 것 같습니다. 딱 좋아요. 도시락도 하나 남아있고, 가는 동안에 또 어디 잠깐 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물이랑 먹을 것도 있어서 마음 편하게 갑니다. 개인적으로 대만 여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이번에 타이페이를 패스한 이유도 타이페이 수도인 타이페이에서 한 열흘 정도 살기, 2주 가까이 체류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타이페이 여정은 충분히, 또 그때가 또 정월 대보름이라서 덕분에 국립고궁박물관도 공짜로 관람을 했고요. 단수이나 뭐 여기저기 많이 갔더랬어요. 진지도 가고 수허지 그런 거 그것도 가고. 그래서 이번에는 타이페이 패스 마지막에 다시 어느 정도 조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주로 가오슝하고 가오슝 부속 지역인 컨딩까지 이렇게 좀 잡아봤어요. 일본 여행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개인적으로 일본도 이런저런 준공적인 그런 여정을 통해서 역사기행 같은 거, 그런 것도 한 열흘짜리도 제대로 전문가들하고 교수님들하고 같이 그렇게 다녀와 보기도 했고요. 또 뭐 아무튼 일본 여행도 제법 다녀와 봤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여러 이런저런 이유들, 조건들을 조합하고 비교했을 때 일본보다 대만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물론 여기도 일색일변도라 되게 일본에 호의적이거든요. 총통부를 그대로 쓸 정도니까 식민지에 대한 반감이나 저항 이런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타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전망 좋다. 네, 타이베이의 경우에는 일본식 건물들, 또 온천, 다다미 되게 많습니다. 그대로 많이 남아 있고요. 그 영향이 많이 강했기 때문이죠. 네, 또 아래로 내려가면 조금 색깔이 달라진다 그래요. 타이중, 타이남, 그리고 가오슝 밑으로 내려가면은 조금 다른 그런 특색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번에 가서 경험해보고 즐겨보면 될 것 같고요. 물가도 일단은 북쪽부 타이페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 임대료 포함해서, 체류비 포함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일본과 비교해서는요, 여기 북경어서거든요. 그래서 중국인들이에요. 중국 내성인이라 그러나, 아무튼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그 언어가 여기에 지배 언어가 되어 있고 공식 언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인들인데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중국은 어떻게 실현되고, 네, 저렴한 일본 이런 느낌. 일단 일본도 환율 덕분에 많이 또
오래된 경제 침체 덕분에 또 디플레이션 덕분에 물가가 싼 건 사실인데 그래도 일본 관광 물가는 싸진 않거든요. 여기도 뭐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타이페이 경우 그게 그래도 일본에 비하면은 되게 물가는 좀 더 상대적으로 더 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적인 색채나 그리고 여러 사회 인프라, 안전망, 시스템 이런 안정성 있는 시스템 같은 거는 그 일본에 비견될 정도로 일본 이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일본, 값싼 일본. 사실 솔직히 일본이 되게 안전한 나라이긴 해요. 공식적으로 하지만은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 그리고 하면 사건 사고 일어나면 되게 심각하고 치명적인 사건 사고들이 제법 많이 일어나는 관광과 관련해서요. 올해만 해도 우리나라 젊은이 남자 청년 건장한 청년들이 실종되었는데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는 2월달에 실종되어서 아직도 그러고 최근에 윤세준 청년 윤세준 군 같은 경우도 26살에 세상에 키가 175, 176 건장한 체격인데도 실종됐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지금 석 달 넘게 소식이 없어요. 사람들 그 부모들도 다 찾으러 가고 난리가 났는데 현지 경찰도 헬기까지 뛰어가면서 탔는데도 단서를 못 잡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마치 어떤 느낌이랄까? 우리가 그 사고 위험 확률 비교를 했을 때 항공사고 확률이 적잖아요. 근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육상교통 차 사고는 더 많죠. 네, 그런 느낌?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안전하지 않은 그런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이제 단순하게 대만하고만 비교를 했을 타이완하고만 비교를 했을 때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아주 과학이야. 과학 자연스러운 거예요. 일단 땅덩어리가 엄청 넓죠. 우리나라보다 더 넓잖아요. 우리나라 2배 정도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일본 열도의 그 면적이 인구도 1억 2천인가 그렇잖아요. 우리 남북한 합한 것보다 더 많아.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넓은 면적에 다양한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갓길로 막 달리네. 네.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일본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개인 배낭여행 특히 남자도 마찬가지 절대 섣불리 객기 부리다가는 안 되는 그런 지역으로 감지돼요. 그냥 단체 관광이나 도심권 중심으로 아주 이렇게 그 검증된 경로로만 가는가 아니면은 많이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비교해서 대만은 땅덩어리가 정말 작잖아요. 일본은 큰 섬이 4개나 있는 그런 섬나라인데 여기는 정말 작은 섬 하나. 여기 대만 섬은 우리 경상남북도 합한 것 정도 겨우 될까? 그보다 적을 거예요. 합한 것보다. 그래서 이 작은 곳에 또 사람들이 있을 만한 곳은 극히 제한적이죠. 그 해변을 따라서 내륙 중앙에는 되게 높은 산지 고지대가 자리 잡고 있어서 물론 이제 등산객들이나 한국인 포함해서 등반가들을 아주 자주 찾는 곳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무튼 대부분의 휴양지나 관광지는 검증되고 안전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해변 쪽이 있고 또 제한적이고 해서 사람도 적잖아요. 인구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또 과거 전력을 역사를 고려해 보았을 때도 이 대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들처럼 과거에 그런 포악하고 흉악숭악했던 그런 침략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되게 수동적이거든요. 여기 대만의 역사는 오로지 당하고 침략당하고 지배당하고 있던 역사가 전부 다예요. 원래 여기 원주민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여행 난이도, 특히 이제 개인 혼자 하는 여행에 있어서 그래도 제가 거의 한 전 세계 일주도 하고 한 100여 개 가까이 나라들을 어쨌든 가봤단 말이에요. 비교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들은 경우의 수들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난이도 거의 난이도 최하. 개인 혼자서 일본보다 더 안전해요. 물론 그냥 여성분들 그냥 사부작 오사카 도쿄 가는 거, 그래도 거기는 일본은 오사카나 도쿄나 이런 데서 에어비앤비에서 미친 사람들 여성 이렇게 손님 오면은 몰카 설치하고 막 나쁜 짓 하고 이런 거 종종 있어가지고 에어비앤비 본사에서 제재를 해도 안 되는 모양이에요. 여기 그네들 종특인 관계로 성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한데,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그런 어떤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4시간 가야 합니다. 4시간. 이제 요거 촬영하는 거 끝나고는 좀 음악 들으면서 꼬박꼬박 졸면서 바깥 풍경 보면서, 아까 멋진 풍경 한 번씩 나오거든. 지금은 이렇게 이제 고속도로 그냥 나무 숲속을 그냥 지나가는 거, 통과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옆에는 도시가 펼쳐집니다. 나무 너머로는요 얼핏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지금 나무로 위도가 낮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볼게요. 4시간 동안 졸면서 기분 좋아요. 에어컨 빵빵합니다. 빵빵하고 너무 좋습니다. 비용은 한 2만원 정도?